북한 병사들의 첫 전투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군에게 훈련을 받고 있다는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Running formation, throwing hand grenade, very standard assault procedures. That direction, whoa, forward. And you can see how people react to shelling, trying to hide, and they're trying to you can feel how they don't belong and they just want to go home. And 뭔가 여전히 북한군의 훈련이 미숙하다는 취지 얘기를 현장에서 했다면 오늘 이 보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김금엽 보좌관님. 예.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지금 북한군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이 한국인은 이렇게 생겼고 투바족은 이렇게 생겼고 아군을 구별하라 이런 전단지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된 이 러브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의 숫자가 약 12,000명이지만 그 12,000명의 어떤 여러 가지 신상 파악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아직 모든 것이 다 공개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사진들이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진을 보면은 이제 북한 군인 그리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다른 아시아계 소수민족의 얼굴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면서 어느 쪽이 자기들의 편이고 어느 쪽이 그냥 민간인인지를 좀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북한 군의 어떤 얼굴을 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소수민족들도 북한 군으로서 오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인데 징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북한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러시아군이 북한군과의 어떤 협동 작전을 위해서 북한군의 모습을 자기들부터 먼저 좀 판별하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자료는 지금 RFA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RFA에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진위 여부가 있는지. 근데 RFA는 북한 관련된 정보는 상당한 어떤 공신력을 자랑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저 사진만큼은 그래도 조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전단지 얼굴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러시아에 있는 소수민족과 한국 근데 단순히 보면은 이 전단지를 봐도 글쎄 러시아군이 아군 피하 식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 우크라이나 쪽이 공개한 영상도 있는데 이제 해당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뒤늦게 새롭게 공개된 이 영상이 김구엽 보좌관님. 이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뭐 천천히 힘이 약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쿠르스크 지역의 북한군을 담은 최초 영상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 그리고 요나스 오만 대표의 주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저것이 100%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부 당국이 사실로 확인했다라는 점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영상을 보면은 이 언어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러시아군과 러시아군과 북한군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 언어가 교환되지 않고 서로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조금 심각한 문제는 당장 전투를 앞두고 있는 즉 전쟁에 이제 그 전투에 실제 투입돼야 되는 그 병력들 사이에 아직도 언어 이런 그 소통이 안 된다는 점은 사실 그 전투 승리에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을 낳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뭐 힘이 약하다라서 참 그 의사소통이 정말 전장 실제 전황에서 정말 큰 문제죠. 언어 교육하는 모습도 포착하고 이렇게 북한 말씨까지 포착된 얘기까지 이 최초 영상까지 공개됐는데 앞서 김대영 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했는데 트럼프의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말이 핵심일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바이든 행정부처럼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글쎄요. 근데 이제 그 젤렌스키의 바람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영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젤렌스키로서는 최악이고 아까 김열수 교수의 말씀은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최상해다. 왜냐하면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파병은 한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을 도와주는 모든 요건은 다 갖췄는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의 말처럼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파병은 파병대로 하고 본인들은 핵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건 다 받을 거고 일석이조가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확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 50대들이 미국이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거치면서 사실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미국의 뭐 국방이라든지 외교 정책은 군사력을 투사하기보다는 이런 사실 몇몇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 동맹국 위주로 친구들을 구성할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차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적이 사실상 중국이기 때문에 그 외 나라들에 관련돼서는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예. 그런 협상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과거 이제 하노이는 노딜이었지만 뭐 향후에는 정말 하노이에서 다시 만나서 빅딜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더욱이 큰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관련돼서 뭐 살상무기 지원 얘기를 뭐 얼핏 하긴 했는데 과연 지금 이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가 이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제 종전 분위기로 만약 간다 그러면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내년 1월 20일이에요. 미국 대통령 취임이. 그렇죠. 트럼프 말대로 진짜 자기가 24시간 안에 종전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2달 반을 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종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교전이 치열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북한군이. 알겠습니다. 김정은 정권한테는 매우 위험한 일일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 뉴욕타임즈 얘기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미국 당국의 공식 얘기까지 전했기 때문에요. 미국의 지원이 지속되게 바란다는 제렌스키 대통령의 SNS 메시지 속보로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참 트럼프 당선이 미칠 파장이 전 세계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